안녕하세요. 용인시 기흥 노인복지관 기흥아카데미 한글서예반 5주차 1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수업은 영상 수업의 여러 가지 강점과 장점을 총 활용을 하여서 그동안 현장 수업 시에 우리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어떤 이론이라든가 한 획 한 획 간의 정교한 운필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기존에 이렇게 공부하셨던 어르신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또 새로 등록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이 서예 도구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예 도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문방사우 또는 문방사보라고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. 넷의 좋은 친구와도 같다 또는 네 가지의 귀한 보배와도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칭했다는 것은 우리 그 선인들께서 얼마나 이 서예 도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문방사우 또는 문방사보가 어떤 것이냐. 지필무견, 그래서 종이지, 화선지, 종이지, 붓필, 지필, 그 다음에 먹묵, 벼루연 해서 지필묵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도구가 문방사우, 지필무견이에요. 그래서 그냥 보통 종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서예 도구를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게 더 이렇게 품격이 더 높아 보이겠죠.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쓰는데 네 가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 문진이라고 이렇게 종이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글월문 누를진 해가지고 문진이라고도 하고 글서자 해가지고 서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비록 문방사우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서진, 문진이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해요. 우리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종이가 화선지가 이렇게 쭉쭉 밀려나간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지장이 많죠. 그래서 이 문진도 문방사우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 도구가 다 준비가 됐는데 이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쓰나 가장 먼저 이 붓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붓은 한글붓과 한문붓이 따로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큰 것, 작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이 붓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는데 이 붓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 호라고 그러죠. 이 호에서 요 끝에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글씨를 쓰게 돼요. 그렇다 해서 먹을 요 끝에만 살짝 찍어서 글씨를 쓰게 되면 얼른 생각할 적에도 이 먹이 한꺼번에 뭉쳐 내려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 안에 먹이 품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자주 찍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붓의 크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끝까지 먹을 다 묻혀주세요. 이렇게 꾹꾹 눌러서 위에까지 이렇게 묻혀주시면은 그럼 얼른 들으면 먹이 뚝뚝뚝뚝 떨어지죠. 그래서 이 벼루에서 살살 이렇게 훑어주세요. 살살 훑어주시는데 이 벼루를 그때그때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 가장자리에 먹찌꺼기가 이 악효 성분이 그대로 이게 굳어지게 되면 돌처럼 딱딱해져요. 그래서 이 부드러운 이 모가 이게 여기서 긁혀서 손상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항상 벼루도 깨끗이,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방사우는 정말 귀하게 다뤄주셔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안 먹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적당한 그런 습기를 머금고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글씨를 쓸 때 필요한 부분은 이 끝에 요만큼인데 여기까지 왜 다 묻히냐 하면은 이 나머지 부분은 먹물을 품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글씨를 쓰면은 서서히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. 그래서 이 안에가 은근하게 항상 이 먹물을 머금고 있도록 항상 공급을 해줘야죠. 그래서 글씨를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
여기다 이렇게 살짝 묻혀서 안에 공기도 빼주고 먹도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먹은 이제 그 붓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됐는데 붓을 어떻게 잡을까?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한 요 대롱이 있다 그러면 대롱 바로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러시고 이 검지와 중지를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손가락 2개를 뒤로 몰아주세요.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? 이렇게 잡으시는데 그럼 엄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? 엄지는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각이 이루어지도록 이걸 꺾어주세요.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.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줬을 때 손바닥이 둥글게 비죠. 손바닥이 이렇게 둥글게 비는 현상을 손바닥 장 빌허 해가지고 장허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왜 꼭 그래야만 되는가? 이렇게 잡아도 되지.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 힘이 손 전체로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붓끝으로 힘이 전달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항상 붓끝에 힘이 전달이 되어야 내가 의도하는 대로 붓을 마음대로 다루고 그러면서 의도하는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.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엄지의 요 상태를 이렇게 꺾어준 상태로 해야 손바닥에 계란 하나를 품은 듯한 그런 둥근 상태가 되고 또 앞에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독수리 눈처럼 눈이 시원하게 크죠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눈도 찌그러지고 안에 이 손바닥도 찌그러지죠. 달걀을 못 품죠. 다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항상 손바닥 안에 달걀 하나를 품고 있다. 이런 그 자세로 잡아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붓을 그럼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. 이렇게 잡을까? 이렇게 잡을까? 이건 안 되죠. 붓을 일단 곧게 세워주되 이 붓을 세운다는 것은 붓끝이 세워지는 걸 의미해요.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붓이 이런 상태가 됐다. 그러면은 붓끝을 세우기 위해서 붓대는 자연히 이렇게 숙여져야 돼요. 왜냐하면 그래야 붓끝이 쓰기 때문에. 이 붓대가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냐면은 이 붓끝, 호가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 꼿꼿이 세워 있을 때 역시 붓대도 세워주는 거죠. 이렇게.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호가 이렇게 찌그러들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찌그러들었는데 붓대를 세웠어요. 그러면은 이게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죠. 그래서 이런 때는 이 상태가 세워진 상태예요. 그래서 요거는 글씨를 쓰시면서 느끼실 거예요. 우선은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이 먹이 조금 이제 요게 좀 그 마른 상태가 되죠. 그런 때는 다시 찍되 여기 안에서 풍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 훑어다가 위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안에 불필요한 공기도 빠지고 또 이렇게 먹물도 공급이 되죠.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벼루의 위치는 내 오른쪽에다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오목한 부분이 있죠. 오목한 부분이 위를 향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먹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옮겨다 이렇게 쓰죠. 예.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우리가 글씨 쓸 수 있는 준비가 됐죠.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팔을 들고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리고도 쓰고 어떤 경우엔 이렇게도 쓰더라. 이걸 많이 보셨죠. 이게 다 통용되는 좋은 자세예요. 그러나 이제 내가 어떤 글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팔의 자세도 달라져야 해요.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고 쓰는 걸 현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주로 큰 글자를 쓸 때 쓰죠. 왜냐하면 이 반경이 넓어야 활달하게 이 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좀 중간 정도의 크기의 글씨를 쓴다. 그럴 적에는 요 정도 이렇게 팔꿈치를 여기다 내려놓고 이렇게 써줘도 괜찮아요. 근데 우리가 보통 한글을 쓸 적에 잔글씨를 좀 많이 쓰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살짝 왼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자세로 많이 쓰게 돼요. 이런 자세를 침완법이라고 하고